안녕하세요. 포티넷의 박종석입니다. 차세대 위협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의료 보안 세미나. 이번 세션에서는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솔루션의 필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랜섬웨어 공격의 증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대응 방법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랜섬웨어 공격의 증가입니다. 사이버 위협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악의적이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 벤더들이나 많은 국가기관의 보안 조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 및 공공보건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활동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솔러엔진은 해킹이 2개의 주요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18,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사이버 침해 사고 트렌드 변화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작년 키사에서 발표한 랜섬웨어 최신 동향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기업이 침해 사고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랜섬웨어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침해 사고 유형 중에서 랜섬웨어와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다수의 원격 사용자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 다수의 원격 접속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자들은 이런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이용을 해서 다수의 공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해킹 피해 사례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5월 한국의 한 성형외과에서 랜섬웨어 공격 발생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고객의 연락처들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실제 공격자들은 고객들의 리스트들을 확보를 해서 직접 연락을 취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뒤셀도르프 병원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에 병원 서버 30대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IT 서비스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실제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해서 이 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으나 사망까지 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17년 5월에는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 NHS가 워너크라이 공격을 당해서 16개의 병원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최소 7만 건에 달하는 국민건강서비스 진료 예약이 되었다 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2021년 3월에 정보노동기관 SEP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이 전체 암호화가 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서비스가 중지되는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랜섬웨어 공격들이 글로벌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많은 보안 기업들은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구성 방법에서 이 랜섬웨어 공격들이 계속 공격에 성공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보안 기업들이 왼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네트워크와 사용자 데이터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간에는 주로 IPS라든지 방화벽들을 구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메일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메일 서버 앞단에 스팸 차단 솔루션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단말기의 데이터라든지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는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이 많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자산들을 보호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많은 악성 코드나 해킹 공격들이 내부로 들어오고 있을 때 파이어월이나 IPS, 스팸 차단 솔루션, 안티바이러스들은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정교화되어 가고 있는 해킹 공격이라든지 랜섬웨어 공격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뚫리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탐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대응 방법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많은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해킹 공격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시그니처 기반에서 벗어나 제로데이 위협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샌드박스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샌드박스 솔루션이 알려지지 않은 신종 악성 코드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어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현재 샌드박스의 취약점이라든지 어떤 한계 상황들이 몇 가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시면은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악성 코드들이 등장을 해서 이 샌드박스들을 우회해서 공격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샌드박스가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의 분석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서 거의 대부분 미러링을 받아서 샌드박스에서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내부 사용자에게 이미 악성 코드가 전달이 되게 되고, 한 번의 클릭으로도 내부 감염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의 분석 시간 동안 이미 내부 네트워크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데이터가 암호화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간에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테더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이런 악성 코드들의 내부 확산으로 인해서 내부 시스템들의 중요 데이터들이 손상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주요 솔루션들이 가져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샌드박스 솔루션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고객들이 문의가 있었습니다.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IPS라든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는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 샌드박스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알려진 악성 코드들이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 바로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작이 된 악성 코드들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게 공격에 사용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알려진 악성 코드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안티바이러스 제품과 IPS들이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라든지 IPS 제품을 도입을 고려를 하실 때 이미 알려져 있는 이 위협이라든지 악성 코드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오탐 없이 잘 차단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드리는 게 여러 가지 그 테스트 기관들이라든지 인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알려진 악성 코드가 아닌 신종 악성 코드라든지 신종 랜섬웨어들이 기업의 내부로 공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그니처 기반의 AV나 IPS들은 더 이상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이제 샌드박스 솔루션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 샌드박스 솔루션들은 내부에는 안티바이러스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자 시스템과 동일한 가상 머신을 구성을 해놓고, 실제 외부로부터 내부로 악성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악성 코드를 샌드박스에서 실행을 시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악성 행위를 하는지를 기준으로 이 위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샌드박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샌드박스 솔루션들은 특정 공격 벡터에 최적화돼서 구성이 된 솔루션들이 있고요. 아니면 샌드박스가 별도로 분리가 돼서 여러 서비스들의 연동이 돼서 위협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공격 벡터를 통해서 위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양한 공격 벡터에서 파일이나 URL들을 추출을 해서 이 샌드박스에서 행위 분석을 한 다음에 위협을 탐지를 하게 되고, 차단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서 위협을 실시간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샌드박스 솔루션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악성 코드들을 행위를 기반으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오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샌드박스가 위협을 탐지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위협을 탐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협을 탐지를 했을 때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공격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다운로드가 되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위협을 차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런 서머리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실제 악성 코드가 파일 하나가 내부로 들어왔지만 이 파일이 실행되면서 새로운 악성 코드를 내려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명령어를 통해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특정 CNC 서버로 접속을 하는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 보여주게 됨으로써 이 파일이 단독으로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지를 사용자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내부에 분석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분석가나 서트 조직에서 실제 이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서 네트워크 연결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일이나 레지스트리 등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원본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테스트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네트워크 구간에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이나 랜섬웨어들을 방어를 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최근에 랜섬웨어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네트워크 구간을 우회를 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이 방어하지 못하는 악성 코드들이 엔드포인트 단말까지 실제 침투에 성공을 해서 실행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랜섬웨어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 EDR이라는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AV 기반의 알려진 공격들이 이제 더 이상 랜섬웨어들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EDR 솔루션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EDR 솔루션들은 실제 방어에 실패를 했을 때 생성되는 악성 코드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대응에 포커스가 많이 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EDR 솔루션들이 최근에는 EPP와 EDR, 이 시그니처 기반과 이 시그니처 기반이 아닌 AI 엔진들이 모두 통합이 되는 환경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루에 200만 개 이상의 악성 코드들이 신종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랜섬웨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이러한 그 신종 랜섬웨어들을 막기 위해서는 시그니처 기반이 아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행위 기반으로 이 랜섬웨어들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랜섬웨어들을 방어하기 위한 주요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보시면, 단순한 파일의 해시 값을 가지고 이 파일이 악성 코드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디스크 전체를 암호화를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파일의 확장자들을 바꾸거나 이 파일의 암호화를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숨기고 시스템에서 볼륨 섀도우 서비스의 삭제를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랜섬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실제 행위들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 EDR 솔루션들이 랜섬웨어라고 판단을 해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파일을 아무리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랜섬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유 기능들, 목적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랜섬웨어들에 대한 신종이라든지 변종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내부로 들어와서 새로운 랜섬웨어라든지 새로운 악성 코드를 내려받기 위해서 외부로 CNC 통신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있어서 엔드포인트에 이제 EDR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부 사용자가 외부로 이루어지는 통신 프로세스들을 모두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조직에서 허용하지 않은 특정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발견이 된다든지,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외부로 통신을 할 때 이 통신들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허용이 된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특정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취약한 버전을 버전별로 차단을 한다든지 허용을 한다든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PC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신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통신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스템들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외부에 어떤 CNC 서버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가시성 있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허용되지 않은 프로세스들과 네트워크 통신들에 대해서 차단 정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EDR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EDR을 도입한 모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EDR은 실제 방어에 실패를 했을 때 대응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분석가들이 이 EDR이 수집된 많은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어떻게 이 악성 코드가 조직의 내부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들이 감염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내부에 확산이 진행이 되어 나가 있는지, 이러한 공격의 시작과 끝에 대한 시나리오를 밝혀내는데 효과적인 솔루션이긴 하지만 분석에 역량이 없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전문가가 없는 조직에서는 이 EDR은 굉장히 운영하기 힘든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이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격리를 한다든지 프로세스를 차단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대응 액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EDR 솔루션들이 이 부분들을 수동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중견 기업이나 아니면은 전문 분석 대응 조직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서는 EDR을 이미 도입을 하더라도 디텍션은 되지만 어떤 케이스에서 이 위협이 디텍션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DR 솔루션에서는 하나의 이 대응 액션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솔루션에서 보시면은 실제 그 위협이 발생이 됐을 때 사전에 정의된 플레이북을 통해서 이 악성 코드의 종류나 위협이 심각하냐 아니면은 그 뭐 POP냐 뭐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사전에 정의된 플레이북대로 차단을 하거나 시스템을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대응 방법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이는 보통 디텍션이 됐을 때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존재를 하고, 이 EDR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벤트마다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이런 플레이북을 통해서 사전에 기능들을 명시를 해놓고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발생되는 시스템들을 차단을 한다든지 격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프로세스들을 자동으로 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종 랜섬웨어를 방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AV와 IPS 그리고 샌드박스 EDR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솔루션들은 이미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EDR 솔루션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랜섬웨어들을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데모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영상은 EDR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용자 단말기에서 랜섬웨어를 실행을 했을 때 랜섬웨어 감염 영상입니다. 실제 랜섬웨어들이 이러한 PDF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웹페이지를 접속을 했을 때 취약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실제 시스템 바탕 화면에는 여러 가지 문서 파일들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실행이 됐을 때 성공적으로 감염에 성공이 되면 바탕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PDF나 중요 문서 파일들이 암호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감염 시 사용자에게 이러한 노티스 화면을 보여주고 암호화된 문서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금전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EDR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랜섬웨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스템에 EDR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매니지먼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 기반의 보안 정책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랜섬웨어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랜섬웨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내려져 있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엔드포인트에서 랜섬웨어가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차단 설정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랜섬웨어가 실행된 직후에 EDR 솔루션에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차단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이 됐을 때 바탕화면에 있는 문서 파일이나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파일들은 암호화가 되지 않고요. 매니지먼트 화면에서 보시면은 실제 시스템에서 랜섬웨어가 실행이 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랜섬웨어를 방어를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단순히 악성 코드가 알려져 있는 악성 룰에 의해서 탐지가 된 게 아니라 실제 랜섬웨어들의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차단을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 바탕화면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었고 PDF 파일이 사용자에 의해서 더블 클릭이 된 이후에 몇 가지 악성 행위에 대해서 이 위협을 차단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의심스러운 패커라든지 아니면은 코드를 위변조한다는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랜섬웨어들이 문서를 암호화하기 이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블럭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 구조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 블럭을 하게 된 행위들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악성 파일 탐지와 의심스러운 패커 사용 그리고 실행 코드 변조에 의해서 이 파일을 위협으로 확인을 해서 차단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렌식 기능으로 상세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실행된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포렌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실제 파일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경로에서 실행이 됐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파일이 실행된 이후에 어떤 파일들이 추가적으로 로딩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화면 쪽에서는 그 바이러스 토털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행되었던 파일들이 실제 바이러스 토털에서 평판 정보를 조회를 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악성 코드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악성 코드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확인된 랜섬웨어에 대해서 즉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해서 엔드포인트의 상태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랜섬웨어 방어를 위해서 EDR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랜섬웨어를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방어를 위해서 효과적인 다단계 방어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가 지속적으로 공격 기법들이 변경이 되고 있고 사용자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단계 방어 전략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차세대 방화벽이라든지 안티바이러스 등을 이용해서 이미 알려진 공격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종 악성 코드들을 방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샌드박스 도입을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샌드박스는 네트워크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이메일 구간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 벡터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신종 악성 코드들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1번과 2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악성 코드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단말단에 EDR 에이전트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확산 구간에 AI 전용 솔루션을 통해서
이 변종 악성 코드들을 디텍션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추가로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다양한 공격 벡터들을 솔루션 배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네트워크 구간에는 이미 많은 그 파이어월이나 IPS 제품들이 있을 텐데 악성 코드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차세대 방화벽들의 도입이 필요가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차세대 방화벽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뒷단의 샌드박스 솔루션과 연동을 통해서 이 파일과 URL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일 구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스팸 차단 솔루션에서 보통 대부분의 키워드나 스팸 필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려진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광고 메일들을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들은 동일하게 메일의 첨부 형태든지 아니면 이메일 본문 내의 URL 형태로 내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티 메일과 포티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URL과 첨부 파일들을 샌드박싱을 한 이후에 정상적인 파일과 URL에 대해서만 메일 서버로 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은 악성 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메일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이라든지 샌드박스를 우회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사용자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이 랜섬웨어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EDR 에이전트가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보안 솔루션이 우회가 돼서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이 랜섬웨어들을 행위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차단을 하는 솔루션들이 구성이 되었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회된다든지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를 했을 때 실행되는 랜섬웨어들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방어를 위해 고려를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양한 공격 벡터를 통해 유입되는 신종 랜섬웨어에 대한 탐지입니다. 랜섬웨어가 네트워크나 이메일, 엔드포인트, 다양한 구간을 통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메일, 엔드포인트 단에 걸친 다단계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정 랜섬웨어들은 네트워크나 이메일, 단발적인 공격 벡터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보다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공격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구간별로 다단계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섬웨어의 동작 특성과 관련해서 더 이상 탐지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샌드박스를 구성을 했지만 여전히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샌드박스에서 분석이 되는 동안 네트워크를 이미 통과한 악성 코드들이 사용자 단말단에서 실제 실행이 되면서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를 했을 때 실제 사용자 단말단에서 실행이 되는 악성 코드들을 실시간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마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했을 때 랜섬웨어에 대한 100% 방어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과 사용자 데이터들을 보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